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에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늘어선 장미들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던 그때 정미영 회장은 그의 손녀 정서윤이 갑작스레 결혼 소식을 알리러 왔다는 비서의 말에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65세의 미영은 대기업 한강그룹의 회장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업을 일궈 온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히 뵙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윤의 옆에 앉은 강민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영은 빛나는 명문대 학위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민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정제된 말투, 지나치게 계산된 듯한 예의범절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강그룹 티타늄 사업부 이사로 스카웃된 인재라고 들었네. 그래, 언제 결혼할 생각인가? 미영이 물었습니다. 가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의 허락이 있으신다면요. 민준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손녀가 이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수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지만 오랜 기억가로서의 직감이 그에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도리어 의심스럽다고 하지. 미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손님들이 떠나고 미영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미영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손녀가 그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였기에 그 순수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 청년 서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한강그룹의 재산이 목적인 건지. 미영은 오랜 친구인 윤혜정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아, 급한 부탁이 있네. 전화기 너머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우리 회사 티타늄 사업부 청소 용역업체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 일용직 청소부로 말이야. 청소부요? 혜정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한 달이면 충분해. 강민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구나. 사람의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다음 날 아침 미영은 30년 넘게 열지 않았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공장을 일구며 직접 일할 때 입었던 소박한 옷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흰 머리를 검은 염색약으로 물들이고 얼굴에 주름을 강조하는 분장을 했습니다. 평소 명품 의상과 우아한 보석으로 치장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런 도전은 처음이군.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재벌가의 여사가 아닌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 김미자로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티타늄 사업부가 있는 강남 본사 빌딩, 바로 강민준이 매일 출근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김미자 씨, 오늘부터 이 구역 담당이에요. 17층부터 20층까지 화장실과 복도, 그리고 휴게 공간을 맡으세요. 용역업체 팀장이 미영에게 청소도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명령을 내리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임무는 18층, 바로 강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영이 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안에서 나온 젊은 여직원이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근데 빨리 해주세요. 곧 회의가 있어서요. 미영이 바닥을 닦는 동안 그 여직원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민준 이사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에 올리겠습니다.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님. 오늘 사모님이 방문하신다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사모님? 미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을 말하는 걸까?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준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도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 수고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미영은 청소 카트를 밀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카트 옆을 지나가다 커피를 약간 흘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준이 말했지만 직접 닦으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청소할게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그의 표정에서 무관심과 약간의 거만함을 느꼈습니다. 김미자 씨, 18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대요. 빨리 가보세요. 팀장의 지시가 무전기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게실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준 이사님, 정말 완벽한 분 같아. 능력의 인품까지.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높은 사람들 앞에선 그렇지. 근데 우리 같은 평사원들한테는 냉정하기도 해. 지난번에 내 실수로 보고서가 늦었을 때 엄청 화내던 걸.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손녀랑 결혼한다니 대단하지. 이제 승승장구하겠네. 미영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김미자로 변신하여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청소도구를 다루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자 씨, 오늘은 18층 회의실 집중적으로 청소해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청소팀장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2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우리는 자료만 두고 갈게요.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 청소하는 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준 이사님, 정말 대단하시지. 입사한 지 1년 만에 티타늄 사업부 이사로 승진하시고. 맞아. 게다가 회장님 손녀와 약혼까지 하셨잖아. 인생 역전이지. 미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얼마 전에 내가 보고서 마감을 못 지켰을 때 사람들 앞에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 회장님 손녀가 회사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시던데. 맞아, 나도 봤어. 거의 연기하는 수준이었어. 두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티타늄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면 우리 팀 다 정리해고 할 수도 있어.
다음 날 미영은 민준의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민준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종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서윤이구나.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럽고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물론이지. 통화가 끝나자 민준의 표정이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가 미영을 향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휴게실에서 미영은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자 씨, 18층은 어때요? 민준 이사님 성격이 좀 까다롭다면서요? 박 씨라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 양반,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윗사람들 앞에선 천사처럼 굴지. 이 씨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실수로 그의 구두에 물을 좀 흘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회장님 손녀가 회사에 왔을 때는 복도에서 저한테 친절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미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네요. 며칠 후 미영은 민준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그의 메모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강그룹 지분 구조와 서윤 상속 계획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본 미영은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만났습니다. 준영아, 오래 기다렸어? 민준이 그 여성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출장 중이라 안전해. 미영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방법을 찾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서윤이를 보호해야 해.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아, 도움이 필요해. 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줘. 그의 과거, 재정 상태, 모든 것을. 혜정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회장님? 서윤이가 위험해. 그 사람, 우리 회사와 재산이 목적인 것 같아. 일주일 후, 미영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정을 통해 민준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유한 가문의 딸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사랑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민준 씨와 함께 저녁 식사하자꾸나. 할머니가 너희 둘을 더 알고 싶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민준 오빠도 할머니를 정말 존경한대요. 꼭 갈게요. 주말이 되자 미영은 한남동 자택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오래된 은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쟁반은 서윤의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첫 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미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쟁반에 우리 가족의 진심과 정직함이 담겨 있지. 미영은 쟁반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현관으로 나가 손녀를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강민주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고급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민준과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가 최근에 티타늄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대요. 모두가 칭찬한대요. 미영은 와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 씨는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회사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민준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청소 아주머니부터 부사장님까지 모든 분들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회사는 혼자서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요. 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민준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디저트 시간이 되자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진실을 알아야 해. 차를 들고 돌아온 미영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물론 서윤이 할머니이시죠. 그것 말고요. 우리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거울과 헤어브러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품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짝 변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미영은 이제 티타늄 사업부 청소 아주머니 김미자의 모습과 흡사해졌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설마요. 미영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당신이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미영은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의 메모장 사진, 준영과 찍은 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을 담은 녹음 파일까지. 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설명해줘. 민주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아, 이건 오해야. 할머니께서 날 시험하신 거야. 이 사진들은 조작될 수 있어. 난 정말 너를 사랑해. 그는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빼앗았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를 눌렀고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아, 걱정 마.
서윤은 그저 한강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결혼만 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녀는 날 너무 믿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점차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들어봐. 이건 다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야. 사람은 복잡한 존재라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점차 냉정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나? 회장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짓까지 하시다니.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하시고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지위가 있으신 분이. 미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날 사랑한 적 없었어요? 그냥 회사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점차, 아니, 이제 와서 변명은 소용없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나도 그저. 미영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은 내 손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 분노, 아쉬움,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미영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알려줘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어요? 65세에 청소부로 변장하시다니. 그날 밤 서윤은 할머니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모두 무시한 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은 좀 잤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미영은 손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에 있던 오래된 은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이 쟁반을 기억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첫 제품으로 만든 거죠. 미영은 쟁반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쟁반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 내 할아버지는 이걸 만들면서 절대 사람을 속이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품질이 떨어지면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고 했어. 미영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반짝이고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는 거야. 서윤은 은쟁반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전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미영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하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찰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서윤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그 연세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단다.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는 것이.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 회사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 내가 소중하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손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닮아서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 사람을 볼 때 더 현명해질 거예요. 한 달 후, 서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같이 먹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미영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녁 시간, 서윤은 한 폴더를 가지고 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새 프로젝트예요. 모두의 목소리라고 해서 청소부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회사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특히 용역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썼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회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니까요. 미영은 손녀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저도 한번 현장 경험을 해보려고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구내식당에서 일주일만 일해보려고요. 물론 변장은 하겠지만 직원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어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손녀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경험이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모두의 목소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특히 청소 용역과 구내식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부사장이 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오후 미영과 서윤은 한남동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요즘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다.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구나.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시네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할 수 있는 한 계속 움직이고 싶어.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준 씨 소식 들으셨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했다고 들었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오래된 은쟁반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은쟁반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이 쟁반처럼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질 수 있어. 하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그 본질을 잃지 않지. 서윤은 쟁반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이 쟁반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의 가치를 생각해요. 정직함과 진실함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서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누구지?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의 이재현 씨예요. 모두의 목소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서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였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겠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직급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요. 구내식당 이모님들과도 항상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청소 아저씨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서윤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구내식당에서 일했을 때 저를 정말 존중해 주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른 채로요. 미영은 손녀의 눈빛에서 진실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구나, 그 청년을.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다음 주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로 변장하진 않을게. 두 사람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이재현을 데리고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미영은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재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가 할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예요. 미영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찻잔 세트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미영이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도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서툴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미영은 찻잔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가져왔던 비싼 선물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재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 물을 쏟았을 때 재빨리 냅킨을 건네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재현 씨, 들었어요. 서윤이가 구내식당에서 일할 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당신이라고. 미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저는 모든 분께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하셨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미영은 은쟁반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쟁반은 우리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직함과 진실함이죠. 재현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쟁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현이 돌아간 후 미영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할머니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구나.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승인이 정말 중요했어요. 미영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걸 넌 이제 알고 있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재현은 결혼했고
한강그룹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점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서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 미영은 정원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녀 부부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서윤과 재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은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서윤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부모가 될 거예요. 3개월 됐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 생명의 소식, 그리고 손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서윤은 은쟁반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아기에게도 이 쟁반에 담긴 우리 가족의 가치를 물려주고 싶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미영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미영의 말이 봄날의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